뷰티풀 큐어. 자,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T세포의 T세포의 종류 중에 하나를 억제함으로써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지만 그것을 회복시키니까 면역 질환이 다시 사라졌다. 참 중요한 사실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에서는 사가구치가 억제 T세포를 확인하는데 정확한 방법을 발견했다. 억제 T세포. 1995년 그는 스위치가 켜진 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세포를 분리하지 않고 사이토카인 소형체의 단백질 수치에 주목했다. 억제 T세포 표면의 특정 사이토카인 소형체의 단백질 수치가 특히 높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생쥐의 면역계에서 이 세포를 제거했다. 이 작업을 위해서 한 쥐에서 T세포를 추출한 뒤 특정 소형체 단백질이 있는 세포를 제거했다. 그런 다음에 남은 T세포를 다른 생쥐에게 주사했다. 이 다른 쥐 역시 자체 T세포가 없도록 유전자를 변형시킨 쥐였다. 이 다른 쥐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다. 이는 쥐의 면역계에서 억제 T세포를 제거하기만 해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억제 T세포의 비정상성이 상이한 많은 자가 면역 질환의 기저에 있다는 사카구치의 빅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주는 발견이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이선 샤바크는 사카구치가 이 실험에 대해서 논문을 읽었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억제 T세포라는 관념을 극렬히 반대했지만 일단 겉으로 보기에 이 실험 결과는 충격적일 만큼 혁신적이었다. 샤바크는 자신의 연구실에 신청으로 들어온 벤젤라 산턴의 사키구치의 연구를 지원하는 일을 맡겼다. 사키구치의 연구가 샤바크의 연구실에서 인정을 받느냐의 여부는 그의 연구 결과를 칭송해야 할지 비난해야 할지를 주류 과학계에 알려줄 중요한 신호탄이 될 터였다. 산턴은 사카구치가 발견한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제 샤바크는 억제 T세포의 존재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이 세포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 그는 자기 연구실의 과제 전체를 억제 T세포 쪽으로 바꿀 정도로 이 세포의 중요성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샤바크의 의견은 학계에서 크게 존중받고 있었고 게다가 그는 면역저널의 편집장이었다. 억제 T세포라는 아이디어를 공격하는 최전방에 있던 인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가 이 세포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는 사실은 모든 과학자들을 집중시켰다. 사카구치는 샤바크의 태도 변화 이후에 훨씬 더 많은 과학자들, 특히 미국 내 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더 주목하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샤바크와 사카구치 두 연구자가 모두 1998년에 억제 T세포가 실험실의 배양 접시에서도 면역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실험들은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한 실험보다 더 간단하고 해석하기도 쉬워서 더 많은 과학자들이 억제 T세포가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었다. 그때까지의 모든 연구는 동물이나 동물의 세포를 대상으로 행해졌고 그 어떤 것도 인간을 통해서 밝혀지지는 못했다. 억제 T세포를 연구하는 실험실이 극소수였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빚어진 결과였다. 억제 T세포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컸던 세월이 꽤나 긴 탓이었다. 결국 2001년 억제 T세포에 관한 개념이 최초로 제시된 지 30년 만에 6개의 연구팀이 동시에 인간의 억제 T세포를 확인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억제 T세포를 겉으로 오랜 세월 동안 찾지 못했다는 게 이상할 지경이었다. 억제 T세포에 대한 예측 중에서 일부가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학계 전체가 목욕탕의 물을 내다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장애물은 억제 T세포를 상세히 연구할 수 있도록 이를 분리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오류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당시 과학자들은 판단을 지나치게 빨리 내렸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면역대의 복잡 드러남 때문에 어떤 실험에 대한 해석도 맞거나 틀린 것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샤바카의 국립보건원 동료 중에 한 사람인 론 제르맹이라 말한 대로 우리는 이제 모든 보고서와 논문에 나오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장인 되신다고요? 김사장 장인이야? 사람들이 나 아래 우집 사는데 오셨어요. 내가 착해요 다. 예. 내가 덕분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인간 억제 T세포가 정리제한다는 사실이 널리 수용되므로 억제 T세포라는 이름을 다시 쓸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 이름은 이미 10년 넘는 세월 동안의 사이비 과학이라는 이미지와 동일시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바꿔야 했다. 새로운 출발에는 새 이름이 필요했다. 이제부터 이 세포들은 조절 T세포라는 이름으로 불릴 터였다. 조절 T세포의 그림자를 본 지 수십 년이 지나고서야 이 세포들은 마침내 면역계의 중요한 일부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제 조절 T세포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은하계의 지킴이 세포로 각광받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은하계의 수호자 조절 T세포, 조절 T세포와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지식이 다시 한번 도약했던 근원은 의회의 사건, 즉 맨하튼 계획이었다. 맨하튼 계획이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생산하면서 이에 대응해서 1947년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내에 포유류 유전 연구소가 설립됐다. 방사능의 위험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 노력은 급기야 거대한 연구 프로젝트로 성장했다. 장장 6년 동안이나 지속된 연구였다. 그 정점에 있던 건물이 마우스 하우스라고 알려진 빌딩 9210이다. 빌딩 9210은 총 3만 6천 개의 우리를 집어넣은 방 66개 짜리 대형 건물이다. 각 우리에는 한 마리에서 6마리까지 성별이 같은 쥐를 넣어 놓았다. 이 연구소 소장 빌 러셀은 쥐가 담긴 우리를 잔뜩 실은 낡은 포도 자동차를 네바다 사막의 핵실험 구역까지 몰고 갔다. 핵폭탄 실험을 하는 동안에 쥐들을 방에 넣고 핵방사능에 피복시킨 뒤 러셀은 방사능에 피폭된 쥐들을 오크리지로 데려와 이들의 유전자 돌연변이의 효과를 분석했다. 이 쥐들의 후손들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방사능이나 돌연변이 유발 요인에 노출된 쥐들 또한 다수의 실험실에서 무선 실험에 이용이 됐다. 이 실험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견해는 다양할 것이다. 비인간적이라도 볼 수 있고 반대로 필요한 일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비인간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쨌건 실험은 이미 벌어졌고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지식을 보태해 주었으며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가장 유명한 생쥐 군락지 중에 하나가 생기는 것은 1949년이다. 이곳의 쥐들은 특정 방사능이나 다른 변이 유발 요인에 노출시키지 않았지만 순전한 우연으로 분명 다른 쥐들과 달랐다. 이 쥐들은 면역세포가 모이는 기간이 다른 쥐에 비해 컸고 예상보다 빨리 죽었다. 1991년 이 쥐들이 겪는 문제가 격렬한 자가 면역 질환이었기 때문임이 밝혀졌다. 이 시절에는 유전자 분석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쥐들에게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체의 내 구역을 찾아내는데 또 6년이 걸렸다. 유전체의 구역에는 상이한 20개의 유전자가 있었고 이들 중에 마지막 것을 따로 테스트한 결과 지들에게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도록 돌연 변이가 발생한 단일 유전자로 판명이 되었다. DNA의 작은 파편이 우연히 이 유전자에 끼어들어가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것이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했다. 동물에서 발견된 이 놀라운 결과는 인간의 동일한 유전자 또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머지않아 사실로 밝혀졌다. 인간 폭스P3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IPEX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확인이 되었다. 면역조절장애, 다발성 내분비병증, 장질환, 연관증후군. 이 증후군 하도 희귀해서 발병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징은 다양한 기관에 대한 자가 면역력의 강력한 공격이다.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었다. 폭스P3 유전자의 기능이 무엇이었기에 이 유전자의 기능 부진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켰던 것일까? 단서는 IPEX 증후군이 증상의 저절 T세포를 제거한 생쥐에게서 나타난 자가 면역 질환과 비슷하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한 유사성은 폭스P3 유전자와 저절 T세포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2003년 세고스 연구팀, 일본의 사가구치 연구팀과 알렉산더 우렌스키와 램스데일이 각각 이끄는 미국 내 두 곳의 연구팀은 폭스3 유전자 활동이 저절 T세포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저절 T세포의 발달과 기능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 이 한 가지 유전자의 활동 하나가 정상 T세포를 저절 T세포로 바꾸어 세포의 목적을 면역 반응 증가에서 약화로 바꿔놓는다. 이 발견은 그 자체만으로도 꽤 극적이었다. 단 한 가지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지기만 해도 세포의 핵심 성질이 바뀌는 것이다. 하나의 유전자에 불과한 폭스3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약 700개의 다른 유전자의 활동을 직접 통제하는 단백질을 코딩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폭스P3 유전자는 네트워크 정체이자 주 조절 유전자인 것이다. 이 발견으로 저절 T세포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폭스P3는 전에 사용되었던 어떤 표지자보다 더 믿을만한 세포의 표지자였고 이를 통해서 저절 T세포를 추적 및 분리해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후속 연구는 저절 T세포가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원치 않는 면역 반응에 맞서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저절 T세포는 국부적인 면역 반응을 약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을 전개하는 한편 또 다른 면역세포를 건드려서 활동의 스위치를 끌 수 있다. 저절 T세포가 특히 풍부하다고 밝혀진 몸속 부위는 소화관이다. 특히 소화관의 면역계는 무엇이 해로운지 아닌지를 능숙하게 알아내 파우리의 말대로 연어와 살모넬라와 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소화관 속 저절 T세포는 면역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한다. 흔히 면역계는 몸속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에 맞서 반응하지만 소화관 내의 저절 세포들은 우리 몸의 이로운 박테리아인 장내 미생물의 해로운 반응이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일을 맡는다.
이 장내 미생물은 장내에 살면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 소화되지 않는 식물 분자들을 소화시키고 음식에서 영양분을 뽑아내고 비타민을 합성하는 일을 돕는다. 이들은 면역계가 퇴치하기는커녕 보존해야 하는 공생관계의 당사자들이다. 사실 면역계는 이러한 공생관계를 보존하는 역할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소화관은 극도로 복잡한 체계다. 이곳에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 몸 전체의 세포 수만큼 많다. 살면서 생존하고 죽고 경쟁하며 협조한다. 게다가 장내에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바이러스와 균류도 보존해 있다.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해야 할 정도다. 소화관은 사람마다 다를 뿐 아니라 사춘기, 임신기, 그리고 매달 달라지는 생리적인 상태나 병증의 상태마다 변화를 거듭하는 우리 안의 우주다. 장내 미생물은 심지어 음식을 먹거나 배설할 때마다 변하기 때문에 면역계는 필요할 때 탄탄한 방어를 지속하는 동시에 이 끊임없는 변화와 흐름을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 면역계가 위협을 놓치면 우리의 몸은 음식이나 음료 속의 세균이 초래할 수 있는 질병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또 면역계가 소화기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과도하게 반응하면 거기서 비롯되는 염증은 소소한 불편부터 만성장염까지 수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다. 면역계는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고 소화기 안의 상이한 박테리아를 필요대로 유지하기 위해 대사물질이라는 작은 분자들이 반응해 스위치를 켜고 끈다. 대사물질은 장내 박테리아의 복제 및 성장의 부산물이다. 몸이 원하는 박테리아로부터 나오는 대사물질들은 면역세포의 민감성을 약화시켜 박테리아가 존재할 때 스위치가 켜지지 않게 막는다. 만일 몸이 원하는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대사물질 수치가 떨어지면 면역계는 이러한 변화를 해로운 박테리아가 정상적인 박테리아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 경우에 면역계는 즉시 우리 몸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장내 박테리아를 보호하는 행동에 돌입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면역계는 우리를 질병에서 보호해주는 일 이상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과 우리 안에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박테리아 간의 긴유한 공생관계를 직접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장내의 면역계는 어떤 분자를 감지해냄으로써 더 직접적으로 문제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이 분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세포 속에서 작용하다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세포를 떠나는 일이 벌어질 때 세포가 열렸다는 사실을 면역계에 경고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개 이 분자는 세포 내에 있을 때는 면역계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세포가 복제를 하거나 움직이는 데 중요할 수 있다. 일단 세포 밖으로 나오면 문제가 생겼다는 일종의 전환 신호로 작동하기 때문에 알라르민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발견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T세포 간염 및 기억 부서의 책임자인 매칭거가 폭스P3와 조절 T세포 간의 연관성이 확립되기 거의 10년 전에 제시한 빅 아이디어와 잘 들어맞는다. 매칭거는 1989년 제인 웨이가 제시했던 가설, 즉 면역계가 몸에 이질린 것들을 감지함으로써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세균을 감지함이 틀림없다고 했던 아이디어를 숙고했다. 그러나 그는 아예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체는 모든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응하는 면역 반응을 유발할 필요 없이 그저 손상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해서만 반응하면 되는 것이다. 매칭거의 결론에 따르면 효과적인 면역계는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만 반응하면 된다. 결국 그는 면역계가 몸에 대한 해악을 감지함으로써 작동한다는 포괄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시한 셈이다. 1994년 매칭거가 이러한 가설을 공개하자 학계는 발칵 뒤집혔다. 한편에서는 그의 주장이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옮겨버린 16세기 코페르니쿠스의 혁명만큼이나 완전히 혁신적인 이론이라고 칭송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추론과 결론이 어떻게 동료 검토를 통과했는지 모르겠다며 쏘아붙였다. 이 극렬한 저항의 이유 중 하나가
매칭가가 과학계로 들어온 배경이 남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는 재즈 미션으로 활동한 데다 덴버의 클럽에서 플레이보이 웨스트리스트로 일한 이례적인 경력의 소유자였다. 게다가 그녀의 직구전 행각은 악명이 자자했다. 세계 최초의 과학 저널에 발표한 자신의 연구 논문 중에서 한 편의 공저자로 반려견의 이름을 넣은 것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일 이후 그녀는 그 저널의 편집자가 사망할 때까지 15년 동안 그 지면에 글을 발표할 수 없었다. 처음에 그녀에게 연구원 정신책을 제공할 것을 고려했던 국립보건원 측은 개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것이 사기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개는 연구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다른 논문의 공저자들에 비해서 연구에 기여를 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오랄 매칭거의 생각은 그다지 큰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소화관과 다른 몸속 부위의 면역 반응이 손상된 조직에 의해 추진되고 형성된다는 증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은 매칭거의 이론으로 면역기의 작동 방식에 대한 다른 이론들을 바로 대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면역기가 하는 모든 일이 한 가지 포괄적인 원칙에 정확하게 들어맞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면역기는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고 세균을 감지하며 위험에 대응하고 이 모든 일을 동시에 골치 아플 만큼 복잡하게 해낸다. 면역기는 그 어떤 단위한 원리로도 온전히 요약할 수 없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이다. 면역기의 작용이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장내병이 송산되었을 때 방출되는 특정 종류의 알레르민은 정상적인 T세포가 아니라 조절 T세포를 작동시킨다. 이것은 면역기의 스위치를 켜지 않고 오히려 꺼버리는 것이다. 손상은 당연히 감염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는 면역 반응을 일어나게 하지만 면역기가 자기 멋대로 더 큰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알레르민이 면역 반응을 약화시키는 정도는 침입한 세균의 강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맡은 사이토카인 등 면역기에 존재하는 다른 분자들의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 대사물질 알레르민, 사이토카인 등 작은 분자들이 살고 있는 우리 몸속의 우주는 다양한 장내 박테리아나 침입한 세균, 손상을 입은 세포들의 존재를 고려하면서 면역기 활동의 강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다. 이 복잡다단한 기폭장치와 제어장치의 혼합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도 조율된다. 장내 박테리아가 수행하는 가장 유명한 기능은 과일이나 채소나 곡물에서 오는 섬유질의 소화를 돕는 일이다. 장내 박테리아가 없다면 이런 물질을 소화시키는 일이 매우 힘들 것이다.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혈압 강화부터 대장암 위험의 감소까지 신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음식은 특히 면역기에 영향을 끼친다. 박테리아가 수용성 섬유질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분자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조절 T세포의 생산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생소한 생제의 경우에 섬유질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조절 T세포의 수를 늘림으로써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해 준다.